자, 키워드는 커지는 수사입니다. 수사하면 요즘에 특검 수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수사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뜻 같습니다. 자, 우선 내란 특검 상황 좀 보겠습니다. 계속 뭔가 실랑이가 있죠. 날짜, 이제는 시간을 놓고도 뭔가 충돌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불출석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 나오라 그랬죠. 근데 나오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럼 2차 조사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특검이 다시 날짜를 제시하죠. 5일 오전 9시까지 나오세요. 그러면서 이거는 최후 통첩입니다라는 취지로 강조를 하죠. 더 이상 뭐 소환 통보 없어요. 이제는요. 다음 단계로 그냥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0시에 출석하겠다. 그러니까 날짜는 5일 같아요. 근데 10시에 나오겠다 그러죠. 그러면 특검은 9시에 나오라는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시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 1시간 차이인데 이것도 충돌하고 있군요. 근데 이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윤 조사 시기 변경 요구하며 어깃장이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여기 좀 강조된 부분 좀 읽어볼까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제 특검이 5일 오전 9시로 재차 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서도 오전 10시로 조사 시간을 바꿔달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요구하고 있다. 9시, 10시, 1시간 차이인데 이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요, 이게?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9시와 10시 이걸 바꿔달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지금 이 두 분 패널 좀 교체가 돼 나오고 계시는데 우선 조현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께 좀 질문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9시냐 10시냐 갖고 이렇게 의견 충돌하고 뭐 된다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거는? 그런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봤을 때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혐의죠? 내란 혐의에 관련된 사건을 지금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차례의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간신히 1차 조사에도 응했죠. 근데 1차 조사조차도 출입 장소라든가 시간 변경을 요청을 하면서 예. 어깃장을 놨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2차 소환 조사에도 사실상 불응을 하고 3차 소환 조사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원했던 날짜 5일로 지정을 해줬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시든 10시든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지만 그 1시간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야간 조사, 9시 이후에 야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그 1시간도 소중한 시간일 수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무제한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 혐의가 11개 혐의예요. 거기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려면 1시간도 굉장히 부족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조은석 특검팀의 수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어깃장을 놓겠다는 그런 의도로 다시 한번 또 시간 조정을 요청한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해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소환 출석하는 날짜 그거 갖고 뭔가 충돌이 있었잖아요. 대립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가까스로 1차 조사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조사를 놓고도 또 날짜 가지고 신경전이 있었고요. 이번에 또 시간 갖고 신경전이 벌어져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고 지금 좀 피로감이 있다 이게. 이런 반응도 나오고 계시거든요. 이런 가운데요. 몇 가지 내용들이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좀 추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란 특검의 수사와 관련된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런 내용이 나와요. 평양 무인기 침투는 부의면은 통상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부의 지시라고 들었다. 현역 장교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확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 10월에 이어서 11월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이게 뭔가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안도 지금 내란 특검이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안. 어제도 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계엄 후 새 선포문 급조 그리고 폐기된 것이냐 의혹이 나옵니다. 여기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전 부속실장을 올해 초에 검찰에서 조사를 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최근에 이첩이 되면서 좀 뒤늦게 알려졌는데 뭔가 계엄 선포문이 먼저 공개가 됐는데 그 위에 뭔가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뒤늦게 총리의 서명이 들어갔는데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폐기하죠 해서 폐기가 됐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정확한 시점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것도 뭔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처벌 회피하기 위한 시도로 의심되고요. 국무회의록 초안 허위 작성 추궁 뭐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엄 선포문의 이 서명 부분 이걸 가지고 또 특검이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성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내란 특검 이거 수사가 지금 확대되는 걸까요? 제가 보니까 조은석 특검이 예. 좀 두 갈래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많은 혐의와 이제 의혹들이 있었는데 예. 사실상 검찰하고 그때 수사를 했던 공수처라든가 이제 검찰 특수본이 못했던 게 뭐냐면은 이 외환죄였습니다. 근데 지금 외환 유도,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지지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내란은 어느 정도 지금 뭐 민주당도 내란 세력이라고까지 규정할 정도니까 예. 내란은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이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바로 외환인데 예. 특히나 외환 부분에서 조 특검이 지금 그 들여다보는 게 군 관계자들에게 지시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은 보도를 본 바로는 군의 경력금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군의 군 자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흐름을 좀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북한에 저런 무인 드론을 먼저 보내서 북한의 어떤 도발과 반응을 유도했다라면 이제 외환이 성립이 되는 거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과거에서 수사했던 수사팀들은 이 부분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특검이 이 부분을 굉장히 보는 거는 결국 외환으로 입증을 해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혐의 입증을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국무회의 그 부분도 마찬가지. 그 계엄 부분까지 선포문의 어떤 서명 부분이에요. 부분 지금. 그거는 절차적 하자와 흠결성을 넘어서 일종의 국무회의와의 담합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한번 들여다보니까 담합. 그 두 가지만 입증이 된다면 나머지 사례들 뭐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든가 예. 혹은 뭐 그 입법 기구를 도와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지시하라고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워낙 우리 흔히 하는 빼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정확한 결정적 스모킹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환 특히나 이제 저 외환 유도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국무회의 절차적 흠결성을 예. 입증하는데 지금 초기 수사력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특히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된 걸로 좀 나오고 있죠. 뭔가 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계엄 선포문의 서명 부분. 이게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재판 당시에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5일 저녁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하나 기한을 해서 출력을 해서 총리와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고 다음 날인 12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12월 8일 총리께서 부속실장에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신 바가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기억한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그럼 어느 정도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지금 내란 특검이 과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냐? 어떤 이거에 대해 수사를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인가? 이걸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사가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자, 이런데요. 지금 내란 특검과 관련된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특검 2개 더 있죠.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순직 해병 특검. 내일 다 현판식 열면서 오늘입니다. 오늘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거거든요. 관련 기사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돌린 김건희 특검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럼 여기에 더해서 또 3부 토건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 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양평 고속도로 이것도 큰 논란인 과거에 있었죠. 공방도 있었고 이것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역시 이제 수사가 점점 대상이 넓어질 것 같다는 얘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그리고 어제요. 순직 해병 특검 뭐 다른 말로는 최해병 뭐 순직 사건 특검 이렇게 표현도 되는데 어제 몇 가지 모습이 좀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혜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필코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민 특검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거기는 뭐 16개 부분에 아주 굉장히 바쁜 적이고요. 우리는 김건희하고 겹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수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서 나중에 하자 이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영상에 담겨 있군요. 우선 첫 번째는요. 최종 평론가. 순집해병 특검이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 전에 이 최상병 묘역 참배부터 했어요. 요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특검이 좀 저거는 그렇게 굳이 해야 할 그 퍼포먼스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건 수사를 통해 입증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죄가 있다면 합당한 죄를 묻는 게 사실 특검이 할 일이고 6개월적으로 딱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데 퍼포먼스를 먼저 한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최혜병의 이제 억울한 그런 사망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본인이 수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조하는 측면은 좋으나 굳이 저렇게 말하자면 사진 기자들이 다 취재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어떤 실체적 진실보다도 나는 이 사건을 잘못하면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오인할 수가 있는 건데 굳이 저런 걸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오히려 차라리 특검 사무실에서 어떤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낫지 않았나 싶은데 뭐 어쨌든 그 억울했던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저렇게 애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큰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일반인이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특검이었기 때문에 잠깐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 특검의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은 일단 김 여사의 신병부터 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드러내는 것 같은데. 최선 평론가 잠시만요. 지금 아까 시청자 여러분께 각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또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백년대교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퇴임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권 검찰 개혁 관련해서 입장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렇게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제 입장입니다. 혹시 특검 수사 받게 될 수도 있는데 관련 입장 있으실까요? 마지막 질문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답변이 없었어요. 특검 수사 받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장은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질문은 없었죠. 앞서서는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최근에 이제 검찰개혁 추진 중인데 그 방향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인데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 약간 원칙적이면서도 살짝 본인의 생각, 불만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출근길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럼 원래 다뤘던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아까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제가 좀 시간 좀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일단을 드러낸 것 같은데 그럼 김건희 특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는 두 특검이 그 김 여사 신병을 먼저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충분히 입증이 된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관련자나 증인은 불러서 이제 마지막 조사 절차를 하는 거지 서로가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나는 주요 이제 말하자면 핵심 인사니까 이 사람을 먼저 우리가 확보할 거야. 이건 사실 수사에 사실 주도권과 관심을 더 주겠다는 뜻인데 그건 중요치 않잖아요. 국민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건 실체적 진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지는 거. 이건데 특검들이 좀 그 부분을 좀 저는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윤삼 부회장께서는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뭐 순서를 특검들끼리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순직해병 특검이 먼저 하겠다. 그쪽하고 통화를 했다. 김건희 특검 측하고 연락했는데 우리가 먼저 하는 걸로 약간 구두상으로 합의가 됐다. 이것도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지금 사실은 모든 특검들이 이제 막 공통된 조사 대상들이 겹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현상이거든요, 이거는. 네,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각 특검에 사실상 아마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아마 예정돼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사실 16개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아마 한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소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혜병 특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인신 조사와 그다음에 추후에 살펴보게 될 뭐 인신 구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제 수사
수사까지 필요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 특검팀들 간의 그런 충돌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조율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너무나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예. 보면 자칫 잘못하면 특검팀들 간에 뭐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조율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에 또 예를 들어서 뭐 구속영장 청구나 이제 신병 확보 부분에서도 약간의 또 누가 먼저 하냐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죠. 충분히 저는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아마 신경전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근데 지금까지의 수사 진척 사항을 보게 된다면 저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더욱더 빨리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이런 시기라고 한다면 저는 뭐 보름 이내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미 예.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행이 된 바가 분명히 있고요. 예. 이런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검팀 입장에서 영장 청구도 가능한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 그 부부 각각 언제 조사받고 어떤 조치가 이게 또 연일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예상도 됩니다.